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누더기법이라면서 재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오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랫동안 정말 촉구해 오셨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저는 전혀 불만족하다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법을 만들 때 법 취지에 되게 안 맞는 법을 만들어 놔갖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되게 의문스러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 여태까지는 말단 관리자 꼬리 자르기나 또 이렇게 용균이처럼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한테 잘못으로 몰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데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행령 통과가 됐는데 되게 불만족스럽게 통과가 돼갖고 걱정이 네.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어쨌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을 일하던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불만족스럽다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떤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뭐였을까요? 용균이처럼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위험을 멈춰줄 2인 1조 작업을 꼭 넣어야 했고요. 네. 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이 필요한 거고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무를. 그리고 또 직업성 질병 범위가 급성 중독만으로도 한정되어서 과로나 또 직업성 암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런 경영자 처벌이 대상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식물 인간이나 이렇게 중대한 신체 장애가 발생해서 평생을 불구한 몸으로 힘들게 살아도 이런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일부만 이렇게 법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자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우리도 비정규직을 생산해갖고 외주화를 줘서 네.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또 외주를 주면 이거는 또 누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될지 이런 의구심밖에 안 들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언급하신 2인 1조 관련 조항도 빠지고 과로사 적정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항도 빠졌고 식물인간이 네. 됐을 때 그 후에 조력이라든가 좀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경영계 쪽에서도 사실 보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부족한 부분이 양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정말 다 빠졌을까 싶은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그럼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지금 2인 1조는 요구안을 조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여러 명이 작업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렇게 만들어서 좀 빠져나갈 우려도 있어 보이고 또
저희가 주장한 거 이것 외에도 또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있고. 아, 지금 여태까지 언급하신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데 어떤 네.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2인 1조 요것만 지금 포함되고 다른 건 다 그 제외를 시켰어요. 다 네. 우리가 좀 이것까지 이런 거 꼭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장님께서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만으로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 들어갖고 다시. 아, 네. 자, 사업장 그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경영 책임자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금 시행령 안에는 경영자가 그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 기관을 주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조금 애매하고 모호하게 어떤 처벌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근데 경영계 쪽에서도 CEO 처벌 문제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좀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재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숙 김영균 재단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